안녕하세요. 하프스페이스 클럽의 윤민수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이 멕시코를 상대로 월드컵 조별리그 2차전을 치렀고 결과는 다들 아시다시피 0대1로 아쉽게 패배를 했는데요. 오늘 경기 일단 패배를 했지만 3차전이 남았고 우리나라의 32강 진출에 있어서 지금 그렇게 나쁜 상황이 아니고 너무 부정적으로 바라보거나 우려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이유에 대해서 오늘 한번 짚어보면서 간단한 경기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질만한 경기를 해서 못해서 진 경기가 아니었다는 생각입니다. 전반전은 우선 대등한 경기였다고 보여지는데요. 초반에 멕시코가 적극적으로 좀 밀어붙이긴 했습니다만 이렇다 할 뚜렷한 위협적인 공격 찬스를 만들지는 못했고 오히려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 이후로 한국이 점유율을 잡고 좀 지배하면서 경기를 가져갔다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득점까지 연결하지 못한 점은 아쉬웠고 결정적인 득점 찬스가 한국에게도 전반전에 찾아오지는 않았습니다만 홍명보 감독의 대한민국은 경기 선발 라인업을 내면서 멕시코가 라인을 더 바짝 올리고 전방 압박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거기에 맞춘 어떤 전술을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포메이션을 내세웠는데요. 우선 지난 경기와 바뀐 자리가 한 자리 있었죠. 우측 윙백으로 나왔던 설령우 선수가 왼쪽으로 이동을 했고 이 오른쪽 윙백 자리에 빠른 속도 그리고 활동량을 겸비한 김문환 선수를 둬서 멕시코의 왼쪽 윙포워드 또 1차전 때 좋은 활약을 보여줬던 키뇨네스 선수를 막으려고 한 그런 의도가 보였고요. 설령우 선수가 근데 오른발잡이 이 우측 사이드백인데 좌측으로 갔는데 3백 시스템이 양쪽 윙백이 전부 다 올라가서 계속 공격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래도 한쪽에 무게중심을 두면서 좀 비대칭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요. 수비적인 안정감을 위해서. 오늘 경기에서 이제 김문환, 설령우 두 명의 윙백 중에는 설령우 선수가 있는 왼쪽 측면 위주로 조금 더 공격을 풀어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이강인 선수가 롱패스를 이렇게 쭉쭉 찔러줄 때 윙포워드 위치까지 올라간 설령우 선수에게 좀 좋은 패스를 많이 보내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근데 설령우 선수가 소속 팀에서도 그렇고 원래 오른쪽 사이드백이 본 포지션이 오른발잡이 선수인데 왼쪽에 가면 아무래도 오른발잡이로서 상대 선수와 1대1을 해야 되는 경합 상황이 많이 만들어지는데 이쪽에서 이제 가운데로 좁혀 들어오면서 오른발로 날카롭게 크로스를 올리거나 혹은 빌드업 과정에서 조금 더 미드필더처럼 중앙에 들어와서 빌드업에 관여를 하거나 하는 스타일의 선수나 그런 걸 잘 할 수 있는 타입의 선수는 아니다 보니까 멕시코의 공격을 우리가 대비를 하면서 이렇게 내세운 전략이지만 생각보다 멕시코가 라인을 많이 올리지 않고 오히려 좀 내려앉아서 수비적으로 하다 보니까 한국이 공을 조금 더 점유하면서 가져가는 이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완전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1대1 경합 상황에 조금 더 과감함을 보여줄 수 있는 옌스라거나 혹은 왼발 크로스와 패스 능력이 좋은 이태석 선수가 왼쪽에 있었다면 이 이태석, 옌스 두 명의 선수가 다 왼쪽 윙백을 주 포지션으로 소속팀에서 보는 선수이기 때문에 공격 과정, 공격 작업에서는 조금 더 플러스가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있기는 합니다만 완전 결과론적인 얘기고 사실 0대0으로 전반전이 끝났죠. 그래서 이 상황이 저는 절대 나쁘다고는 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개최국 멕시코의 홈에서 멕시코를 상대로 당연히 대한민국이 이겨야 된다 이런 전력이라고 볼 수도 없었고 하지만 후반 시작하자마자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좀 불의의 실점이 나왔죠. 김승규 골키퍼가 공중볼을 처리하려고 나와서 캐칭하는 과정에서 공을 무사히 잡았습니다만 이렇게 좀 착지하는 상황에서 센터백 이기혁 선수와 부딪히면서 공을 놓쳤고 이 흘러나온 볼을 멕시코 팀이 쉽게 밀어넣으면서 볼을 먹혔고 결과적으로 이게 결승골이 됐죠. 그래서 한국이 0대1로 패배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실점을 하면 사실 전체 선수들의 멘탈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죠. 마음이 아무래도 다급해지고 힘도 좀 쭉 빠질 거고 그렇지만 시간이 충분히 많이 남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걸 잘 이겨내고 다시 역전을 위해서 해나가야 되는 게 선수들의 역할이고 대표팀 선수들의 여기서 과감하게 또 홍명보 감독이 바로 손흥민, 이재성을 오현규, 황희찬으로 교체를 하는 1차전 체코전과 또 똑같은 교체 카드를 먼저 꺼내 들었습니다. 교체 타이밍은 저는 아주 괜찮았다고 생각을 해요. 빠르게 1차적인 변화를 줬고 그 후에도 이제 계속해서 공격을 하면서 동점골을 노리다가 시간이 흐르니까 70분쯤에 또 결단을 내리고 조금 전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윙백 부분에 대해서도 한 명만 바꾸는 것도 아니고 양쪽에 다
아주 본격적으로 갑니다. 왼쪽에 엄지성, 오른쪽에 양현준 선수가 들어갔고, 보통 이렇게 3백을 쓰는 팀들이 원래 4백 체제에서 윙포워드 보는 이런 엄지성, 양현준 같은 선수들을 윙백 자리에 넣는 경우가 꽤나 많은 일이긴 합니다만, 양쪽 다 이렇게 넣는 경우는 또 쉽게 보긴 어렵거든요. 그만큼 홍명보 감독이 공격적인 결단을 내리고 이렇게 전술적인 변화를 꽤 했고, 이 선택이 또 맞아 떨어지긴 했습니다. 가운데 중앙에 또 오현규, 조규성 이런 센터포워드 성향이 강한 선수들을 페널티 박스 안에 놓고 양쪽에 이제 이 1대1 상황에서 흔들어줄 수 있는 선수들을 투입했다 보니까 양질의 크로스도 계속해서 올라왔고 위협적인 장면도 몇 차례 나왔습니다. 양현준 선수가 오현규 선수에게 낮고 빠른 크로스를 줬던 장면이라던가, 엄지성 선수도 계속해서 한번 접고 오른발로 날카로운 크로스 올리는 장면 나왔고요. 결국 동점골을 넣지 못하고 0대1로 패배하긴 했지만, 초장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멕시코보다 못해서 질만해서 진 경기였다기보다는 이런 불의의 실수가 아니었다면 최소한 무승부는 거뒀어야 되는 경기가 맞는 경기력이었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표팀이 3차전이 아직 남은 상황에서 너무 실망하기보다는 오늘 또 잘한 점, 잘못한 점을 다시 피드백해서 3차전에 다시 좋은 경기를 보여주면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토너먼트가 결국에 32강, 만약에 16강까지 또 올라가고 계속 한다면 아직 경기가 많이 남은 상황인데, 초반에 이렇게 한번 지고 가는 것도 저는 정신 차리기 위해서 좋은 그런 결과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져서 이게 크리티컬한 결과가 돼서 우리가 탈락한다면은 뭐 미련이 남는 경기가 될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32강에 올라가기만 한다면 오늘 패배한 것이 또 약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또 3차전 남아공 전에 다시 이제 오늘의 패배를 곱씹으면서 선수들이 정신무장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한번 또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두 번째로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이유는 남아공전에 우리 대표팀이 비기기만 해도 되는 아주 유리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건데요. 물론 축구에서 제일 위험한 거죠. 경우의 수, 비기기만 해도 괜찮은 경기. 물론 이런 경기에서 질 수도 있습니다만, 지면은 그러면 올라갈 자격이 없는 거고, 남아공은 객관적인 전력에서 지금 A조 4개 팀에서 가장 최약체인 거는 팩트고요. 사실이고. 그리고 지금 득실차보다 승자승이 우선으로 이번 월드컵 조별리그부터 규칙이 개정이 됐는데, 우리가 체코를 이겼잖아요. 우리가 남아공한테 설령 승리를 못하고 비긴다 하더라도 체코가 멕시코를 이기는 그런 좀 이 역배가 터져도 승점이 똑같은데, 우리가 체코를 이겼기 때문에 승자승이 우선이 돼서 득실차가 몇 골이 차이가 나든 무조건 한국이 체코보다 위에 위치한 2위가 되게 됩니다. 게다가 남아공은 또 주축 선수 2명이 나오지 못합니다. 이 미드필더들 지완의 선수 1라운드 퇴장이 팔꿈치 가격 행위라는 추가 징계를 받게 돼서 3차전 우리와의 경기에도 뛸 수가 없고요. 모코에나 선수가 또 오늘 있었던 2차전 경기에서 경고를 한 장 더 받으면서 2경기 2장의 경고로 경고 누적 징계를 받아 3차전에 출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유리한 상황에서 비기기만 해도 2위가 되는 상황인데, 우리 대표팀에게 사실 좋은 상황이 아닐 수가 없고요. 방심은 하지 말아야겠지만, 세 번째로 상황이 괜찮은 이유는 조 2위로 올라가는 게 전혀 나쁘지 않은 대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조 1위는 물 건너갔고 조 2위로 올라가는 걸 노려야 하는 상황에서 2위로 올라간다는 상황이 B조 2위 4팀 중에 이제 2위 하는 팀과 경기를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이미 물 건너갔지만 조 1위를 했다면 C조, E조, F, H, I 5개 조의 3위 중 한 팀을 만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전력 분석이나 상대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도 시간이 걸립니다. 다른 조 경기가 다 끝나봐야 상황 파악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복병이 숨어 있어요. 이런 조에 코트디부아르, 노르웨이, 만약에 이런 팀들이 3위를 해서 만난다면 정말 쉽지 않은 상대를 1위 했음에도 만날 수가 있고, 그리고 1위를 했다면 멕시코 시티에서 32강전이 열리는데, 해발 고도가 지금 1, 2차전을 치른 과달라라에 있는 경기장보다 오히려 더 높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고지대에서 힘든 경기를 했어야 한다는 상황이 있고요. 어차피 우리 조 1위는 물 건너갔지만 신포도였다는 거죠. 조 1위로 32강을 하는 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조 2위로 무사히 올라갈 수가 있다면 B조 2위랑 경기를 LA에서 치르게 되고, 카타르는 아무래도 탈락을 할 것 같아서 캐나다, 스위스, 보스니아 세 팀 중에 한 팀을 만나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캐나다와 스위스의 공격력이 사실 또 좀 무시무시하죠. 2차전에서 다들 다득점을 기록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쉬운 경기가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조 1위가 뭐다? 심포도다. 그래가지고 2위가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좀 세 가지 우리가 멕시코를 상대로 그렇게 질 만큼 못해서 경기를 해서 패배한 것이 아니고 잘 준비하면 되고 3차전. 두 번째로 남아공과 비기기만 해도 되는데 남아공에 2명이나 못 나오는 선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전력상 아주 유리한 상황이라는 거고, 세 번째로는 1위는 심포도다. 2위에서 32강 가는 게 대진과 위치상 더 좋을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 아쉬운 건 사실이에요. 멕시코를 상대로 우리가 충분히 경기를 나쁘지 않게 잘 하고 있었고, 한국이 멕시코를 무조건 이긴다고 보고 막 너네 이렇게 못했냐 이렇게 욕하기에는 애초에 그거는 우리 대표팀을 너무 높게 평가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낮게 평가하고 평가절하할 이유도 없지만 이길 수도 있는 경기였고 더 잘했다면 멕시코가 이 홈 어드밴티지를 업고 가는 이점이 너무 커요. 이게 정말 홈관중의 열기가 대단하잖아요. 우리가 중계로만 봐도 소리로도 사운드로도 느낄 수가 있었고 정말 뜨거운 열기 속에서 홈팀을 상대한다는 게 쉽지도 않고, 멕시코가 엄청난 그런 빅네임 선수가 많이 포진돼 있지는 않지만 자국 리그에 특히나 같은 팀에서 뛰는 선수들도 이렇게 이선에 여러 명 포진해 있고 선수들끼리 그러다 보니 손발도 잘 맞습니다. 그리고 요 빠르고 개인기가 좋은 그런 멕시코 특유의 그런 선수들이 많아서 잠잠하게 플레이를 하다가도 변수를 만들어낼 그런 가능성이 있는 선수들도 많이 포진이 돼 있어서 그런 팀을 상대로 우리가 충분히 좀 우리의 스타일대로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잘 풀어가려고 하던 찰나에 좀 어처구니 없는 실수가 나오면서 사실 경기가 그런 식으로 넘어갔다는 생각이 들고, 실수 장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지금 우리나라의 실점 장면에 대해서 김승규 골키퍼의 잘못이냐 아니면 이기혁의 잘못이냐 이런 의견들이 계속해서 뭐 댓글에도 굉장히 많고 좀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제 생각은 그래요. 이게 축구라는 게 실수를 안 하면 득점도 안 나오고 실점도 안 나오고 축구가 실수의 스포츠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누구든 실수를 할 수 있고 그런 상황이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는 건데, 요 한문철 선생님이 하듯이 정확하게 과실을 따질 수도 없는 그런 노릇이고, 두 명 다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고 또 동시에 누구의 잘못이라고 할 수도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경기에서 이런 장면으로 우리가 패배를 하면 경기 끝나고 보통 라커룸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감독님이나 뭐 고참 선수들이나 우리 이 장면 이제 얘기하지 말자. 아무도 얘기하지 마는 거야. 앞으로 다음 경기만 준비하는 거야. 이거는 잊어. 이런 얘기 보통 많이 하거든요. 실제 현장에서. 그래서 선수들도 이미 이거에 대해서 빨리 잊으려고 하고 3차전 준비에만 좀 최선을 다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 대표팀 3차전도 잘 해서 32강 토너먼트 진출을 바라는 축구 팬들이라면 너무 이렇게 자꾸 누구 잘못이다, 얘가 잘못해서 그렇다, 얘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아서 그렇다, 놓치지 말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너무 하기보다는 이미 지나간 건 지나간 거잖아요. 이게 따지면 사실 끝도 없어요. 그러면 애초에 왜 그 멕시코가 크로스를 그렇게 편하게 올리도록 냅두냐부터 해서 뭐 우리가 골을 못 넣은 그런 장면도 있잖아요. 뭐 헤더를 조규성이 더 정확한 방향으로 제대로 맞췄다면 누구는 이런 걸 탓할 수도 있어. 다 끄집고 나오면 계속 이렇게 90분 내내 그렇게 누가 저 잘못했고 이걸 했더라면, 이거는 사실 아직 경기가 남은 상황에서 크게 뭐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이기도 하고, 피드백해서 분석하고 반영할 부분들은 대표팀 내에서 선수들과 코치들이 잘 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 뭐 축구 선수들이랑 친하다고 무조건 다 실드 치고 닥치고 응원하자 그런 거 아니냐라고 뭐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그냥 원래 축구 볼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미 뭐 끝난 경기 뭐 먹히고 다 끝난 거 후회하고 뭐 욕한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우리가 배울 점만 취해서 다음 경기 또 잘 준비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남아공과 경기 충분히 무승부 혹은 승리를 하면은 2위로 토너먼트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잘 준비해서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6일 뒤에 또 경기가 펼쳐지는데 대표팀 선수들 잘 준비해가지고 3차전 멋있게 잘 치러서 승리로 축구 팬들한테 아주 기쁨을 드릴 수 있을 거라는 기대와 함께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를 해보고요.
월드컵 기간에도 계속해서 이 월드컵과 관련된 재밌는 그런 축구 이야기, 그리고 유튜브 말고 인스타그램에도 포스트로 많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구독해주시고 인스타그램도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한 번씩 팔로우 해주시면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저는 축구계의 하프스페이스에 숨어있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